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5번째 토론회가 어젯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마지막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선 시작 한 달 반을 남기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곧 연말연시 휴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은 좀 조급하고 긴장이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두 주자들의 경우에는 선두 자리를 확실하게 지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고 뒤로 처진 후보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지지율을 좀 뒤엎을 수 있는 기회를 절박하게 바라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 주제 국가 안보, 테러리즘이 위주였습니다. 파리 테러 그리고 샌버나디노 테러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넘버원 이슈가 안보, 테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게 됐고 안보 문제와 함께 불법 이민 문제도 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이슈들이지만은 그러나 이번 토론회는 후보들 간에 그야말로 제어하기 힘든 난타전으로 아주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토론회 결과로 확실한 승자 또는 확실한 패자가 갈리지 않은 토론회다. 그런 평가가 오늘 아침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어제 토론회가 이번 선거전의 성격을 그대로 잘 반영하고 있는 토론회였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년의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가장 예측 불허 또 가장 모호한 그런 대선 예선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제 논쟁은 그야말로 숙적들 간의 불꽃을 튀기는 공방전이었습니다. 지지율 4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연히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3위 다툼이 있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그리고 텔 크루즈 상원의원 간의 공방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한참 쳐져 있습니다마는 잽 부시 전 주지사의 선두권 진입 아주 안간 힘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부시가 어제 트럼프를 아주 강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의 지지율 구도를 뒤엎을 만한 승자가 있느냐 대부분은 글쎄 올시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지율 상으로는 이제 확실한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도 5개월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모슬렘 입국 금지 발언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어제 아주 공고했습니다. 한 말을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논쟁적인 발언을 했지만은 그런 논쟁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의 전략은 불만층 또 분노하고 있는 층들의 마음을 미리 읽고 이들에게 아주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룹들의 분석을 해보니까 대학 졸업 이하의 그룹들이 많고 연수 5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죠. 또 이들의 분노가 아주 강합니다. 바꿔보자 하는 심리인데 이것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반드시 나는 도널드 트럼프를 찍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위, 3위 전 치열하죠. 텔 크루즈 상원의원인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인데 어제 안보 문제, 정보 수집, 이민, 보수주의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논쟁을 두 사람이 거듭했습니다. 이 9명의 후보들 간에 동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의 안보를 망쳤다. 여기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텍 크루즈 상원의원을 공격했는데 크루즈가 NSA의 그 통신정보 수집 중지 법안에 찬성을 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테러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는 법안이었다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크루즈가 루비오를 공격했는데 루비오가 2013년도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에 찬성하는 표를 던졌는데 이것은 불법 이민에 대한 대량 사면 조치에 동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제프 부시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아주 강공을 펼쳤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는 따지고 보면 심각한 대선 후보라고도 볼 수 없다. 이렇게 공박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반해서 트럼프가 부시를 공격했는데 그는 허약한 정치인이고 이번 예선전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 지지율이 지금 42%인데 그대는 3%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 그리고 시민들이 크루즈와 트럼프 사이에 일전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상들을 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가 아이오와 예선전에서 트럼프보다도 지지율이 지금 크게 앞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토론회 전에 양자 간의 잽이 교환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토론회에서는 별다른 강펀치의 교환이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조금 조롱 섞인 말투로 공격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순간에 크루즈가 대답을 회피하면서 슬그머니 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얘기하는 양자 간의 기이한 동맹관계 이것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전 예측 불허의 예선전이다. 또 불확실성이 높은 예선전이다. 그런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예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가 당 후보로 선출이 될 것인가 이 문제고 또 다른 것은 이번 봄쯤에는 오는 봄에는 3, 4명이 혼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고 또는 크루즈와 루비오 간의 양자 간의 한 사람이 결국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또는 뉴햄프셔 예선 후에는 기성 정치인 중에 누가 불쑥 나타나서 선두를 잡을 것이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예상일 뿐이죠. 어제 토론회에 승자 패자가 누구냐 이제 이게 항상 나오게 되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선별한 승패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winners 제프 부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에게 효과적인 강타를 계속 날렸다.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끈질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승자는 마르코 루비오. 이 사람은 좀 타고난 토론자의 자질이 있는데 이것을 어제 잘 발휘했고 경쟁자인 텍 크루즈 상원의원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 크루즈나 루비오의 논쟁에서 자신을 차별화, 차등화시키면서 다른 이슈들을 잘 정리했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위너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조건이 있습니다. 단서는 전반부의 도널드 트럼프만 승자입니다. 후반부는 패자입니다. 집중 공격을 타 후보들에게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반격의 수위를 어제 그래 잘 조절했다.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losers 진 사람들 텍 크루즈 썩 나쁘지는 않았지만은 루비오의 공격을 제대로 잘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다. 특히 사회자인 그 CNN의 월프 블리츠 기자 계속해서 시간 초과가 됐다 하는 주의를 계속해서 들은 것 이것도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텍 크루즈가 총 발언 시간이 16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별다른 홈런이 없었다. 이제 그런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의 후반부가 패자입니다. 부시의 공격에 대해서 내 지지도가 42%, 너는 3%야. 이렇게 답변한 거 별로 근사한 인상을 주지 못했다. 고로 패자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nuclear triad, 3원 전략이라고 그러죠. 핵 전략인데 지상에서 공격하고 잠수함에서 공격하고 장거리 폭격기에서 공격하고 3차원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는 그 단어가 nuclear triad인데 어제 도널드 트럼프가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패자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패자는 후보들의 패션입니다. 8명의 남성 후보들이 등단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곤색 양복에 흰 셔츠에 붉은 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복장이 어제 패자로 꼽혔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어젯밤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어제 국가 안보 그리고 불법 이민 이슈 등에 대해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확실한 승패가 갈리지 않은 가운데 첫 예선이 한 달 반을 남기고 있습니다. 의회는 어제 연방정부 예산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이번 주말 전에 1조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공화민주양당은 가족계획기금, 오바마케어 세금 부과 등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북한이 카나다 한인인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형을 어제 선고했습니다. 북한은 그에게 정부 전복 기도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임현수 목사 가족 측은 그가 인도적인 사업을 위해서 북한을 계속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발견된 자살폭탄 벨트, 주범인 살라 아브데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브데슬람은 파리 테러 이후에 도주해서 시리아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폭탄 벨트는 테러 열흘 후에 파리의 한 거리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보잉 737 여객기가 어제 내셔빌 공항 활주로에서 미끄러져서 이탈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압박기의 파손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8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자동차 리세일 밸류, 현재 쉐비 카메로, 집 랭글러, 수바루 포레스트 이 차들의 리세일 밸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법무부 조사단이 오늘부터 시카고 경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법무부 조사관들은 오늘 시경 간부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들은 시 경찰국의 민권 위반 혐의를 조사하게 됩니다. 라마 매뉴얼 시장과 그리고 아니라 알바레즈 검사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웨스트 콩그레스 파크웨이와 클락 스트리트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모두 16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상영하는 시카고 지역의 극장 측이 관람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극장 측은 관람객들이 스타워즈의 복장을 하고 극장에 입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극장 보안을 위한 조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비 53도, 목요일 맑고 흐리고 37도, 금요일 토요일 계속 맑습니다. 금요일에 최고 31도, 토요일 35도입니다. 주일은 대체로 흐리고 49도로 예상이 됩니다.